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인 순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기 때문에 순서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순열의 수를 npr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충분히 이 NPR이라는 공식을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1부터 5까지 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세 칸을 마련해 놓고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두 번째가 4가지, 세 번째 자리는 3가지라고 해서 구해왔었던 것이 바로 순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5, P, 3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같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 한번 아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5부터 출발해서 3까지 간 건 아니고요. 5부터 출발을 해서 3개의 수를 하나씩 빼가면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예를 들어 좀 오해할까 봐 다른 수를 하나 설명드리면 6P2가 돼버리면 6 곱하기 5가 되겠죠. 네,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살펴보면 NPR이라는 것은 N부터 출발을 해서 R개의 수를 하나씩 빼가면서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할 때는 1번의 방법을 쓰겠지만 증명을 한다든지 식을 유도할 때는 2번의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2번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5P3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n개를 그냥 나열했을 때처럼 2 곱하기 1을 위에다 적어주고요. 보정하기 위해서 아래에 2 곱하기 1을 곱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 공식을 일반화시켜서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공식은 실제 어떤 경우의 수를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NPN을 정했는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을 해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n개를 전부 나열하기 때문에 1까지 가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NP0는 1이라고 약속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적어도라는 말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한쪽 끝에 남학생을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세운다고 생각을 하면 양쪽에 다 남학생이 올 수도 있고요. 앞쪽에만 남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뒤쪽에 남학생 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에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여사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8명을 먼저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양쪽 끝에만 여학생이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려면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에게 순서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3P2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학생이 1명이 남았고 남학생 5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을 배열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계산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6팩토리얼로 묶어 빼주면 8과 7이 남겠죠. 그래서 56이고 3P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은 우리 학생들이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그죠? 예, 720이 되고요. 그 다음
50이 돼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3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여사건 처리를 해서 좀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는 드렸지만 연습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직접 구하는 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열에서 조금 특이한 경우를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거 경우 말고도 많은 경우가 일어나겠지만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인데 이웃하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일단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묶고 나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묶음 내에서 일어나는 순열을 꼭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나열해 주시고 나서 이웃하면 안 되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뒤에 배열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예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평가 기출문제입니다.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웃하지 않은 여학생들은 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을 하는데 그 수가 항상 짝수라는 제약 조건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될까요? 남학생들이 먼저 12명이 배열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제가 둘씩 살짝 묶어놨는데요. 이유는 아까 항상 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을 짝수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 자리가 되겠죠. 여기에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남학생이 먼저 배열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이적으로 보면 풀이의 순서로 보면 이게 맞았겠죠. 남학생 12명을 배열을 해놓고 자리는 7자리를 확보해서 여학생들이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이 되기 때문에 42 곱하기 12 팩토리얼에 대해서 정답은 4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꼭 기억을 해줘서 이웃해도 되는 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이웃할 수 없는 것들을 뒤에 배열하는 방법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